우리가 매혹적인 여성을 마주할 때 남성들은 흔히 하나의 거대한 환상에 빠지곤 해요. 바로 스스로가 완벽해야만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무거운 착각입니다. 압도적인 재력, 조각 같은 외모, 흠잡을 데 없는 스펙. 많은 이들이 자신을 전시장에 놓인 가장 화려한 예술품처럼 포장하려 애를 씁니다. 만약 여성이 원하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게 되면 결국 역시 잘생긴 게 최고야, 능력이 전부지 라는 체념 섞인 결론으로 쉽게 도망치고 말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녀들의 영혼이 간절히 찾아 헤매는 유일한 정답일까요? 관계의 시작점에서 남녀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나침반을 따릅니다. 남성들은 종종 찬란한 리턴 보상과 본능적인 이끌림에 시선을 빼앗기곤 하죠. 하지만 여성의 내면 깊은 곳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녀들은 누군가를 자신의 삶에 들이기 전 본능적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평가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내 삶의 평온함이 흔들리지 않을 후회 없는 선택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매혹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당신에게 단 하루 동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차를 몰아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의 없이 부가티나 람보르기니 같은 눈부신 슈퍼카를 선택할 겁니다. 짧은 쾌락을 위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차를 평생 당신의 일상으로 들여와 곁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차량 유지비, 다루기 힘든 결함, 그리고 매일매일 신경 쓰며 감당해야 할 끝없는 부담감.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그 무거운 짐들을 먼저 떠올리게 될 거예요. 여성의 마음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얕은 인연이 아니라 내 삶의 궤적을 오랫동안 함께 그어갈 동반자를 찾을 때 그녀들은 맹목적으로 화려한 슈퍼카만을 쫓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부신 장점을 지녔다 하더라도 자신이 평생 감당하고 짊어져야 할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그녀의 마음은 굳게 닫히고 맙니다. 여성들이 흔히 말하는 깔끔한 남자, 단정한 남자라는 모호한 이상형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외모나 패션의 문제를 넘어 누군가에게 내보였을 때 흠결이 되지 않는 사람, 즉 내게 불안과 리스크를 안겨주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꾸며내고 과시했던 그 모든 화려한 행동들이 어쩌면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리스크로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낭만과 관계의 예술은 나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덧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불안정한 결함들을 고요히 다듬고 그녀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고요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부각되지 않는 무해하고 안정적인 존재가 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갈 가장 강력한 프리패스를 얻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하고 예민한 그녀의 리스크 평가를 당신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이며 때론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첫 대화들 속에서 말입니다. 두 남녀가 마주 앉아 나누는 첫 대화의 순간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이 시계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질문들이 테이블 위로 오고 갑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마치 딱딱한 면접장에 앉아있는 것처럼 자신에 대한 사실만을 건조하게 보고하곤 하죠. 네, 저는 26살이고 평범한 사무직입니다. 대화의 공백은 메워졌지만 어딘가 모르게 숨이 막히는 위화감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할 말을 다 했는데도 왜 묘한 어색함이 흐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자의 질문을 단순한 정보 수집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평가하러 나온 인사 담당자나 인구조사원이 아니에요. 그녀가 당신의 나이나 직업, 취향을 묻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이력서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남자와 나의 세계는 얼마나 맞닿아 있을까? 우리는 대화의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깊은 내면의 호환성을 탐색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던지는 감정의 탐침과도 같죠. 여자의 언어 이면에 숨겨진 그 섬세한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고 기계적인 단답형으로만 일관한다면 여자는 금세 대화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와는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무의식 중에 각인되는 순간이죠.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화려한 언변의 마술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찰나의 순간, 그녀가 왜 이 시점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라는 부드러운 호기심을 갖고 그 숨겨진 마음을 살짝 건드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일 하세요? 라는 무던한 질문에 단순히 직업을 읊는 대신 제가 너무 예술가처럼 보였나요? 라며 여유롭게 미소 지어보세요. 시계가 특이하네요. 라는 말에 브랜드명을 자랑하는 대신 그쪽이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이네요. 라며 시선을 그녀에게 돌려보세요. 정해진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이 표면적인 단어에 갇히지 않고 그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고 다가가는 그 여유로운 태도 자체가 이미 대화의 온도를 따뜻하게 바꿔놓으니까요.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의 행간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남자는 굳이 애써 웃기려거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결코 대화 속에서 흠결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대화가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고 느낄 것이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깊이에 점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그녀의 언어를 해독하고 대화의 여백을 우아하게 채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대화의 리스크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죠. 하지만 완벽하고 매너 있는 신사가 되려는 남성들의 90%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아주 치명적인 고결한 거짓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는 그녀를 지극히 존중한다고 착각하지만 역설적으로 당신의 매력을 산산조각내고 가장 위선적인 사람으로 추락시켜버리는 그 끔찍한 함정 말입니다. 남자가 여성에게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느끼듯 누군가에게 이끌리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유독 남성들은 이 본능적인 이끌림을 우아하게 다루는데 서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을 때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에게 아주 무거운 프레임을 하나 씌웁니다. 바로 나는 다른 늑대 같은 짐승들과는 다른 지극히 고결하고 매너 있는 신사라는 이미지를 연기하는 것이죠. 속으로는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와 매력적인 체취에 강렬한 떨림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사심이 없는 척, 그저 좋은 친구나 듬직한 오빠인 척 표정을 숨깁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이자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고결한 거짓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남녀가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관계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데이트를 신청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그 모든 다정함의 근저에는 상대방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연료처럼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선격은 더럽고 숨겨야 할 죄악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긍정적이고 강력한 관심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의 욕구를 억누르고 나는 너를 절대 그런 대상,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정중한 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자가 당신을 조금씩 남자로 느끼고 다가가려 하더라도 당신 스스로 쳐둔 신사의 벽 때문에 그녀 역시 감정을 억누르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겉으로는 한없이 점잖은 척하다가
어느 순간 슬쩍 선을 넘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성은 극심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앞뒤가 다르고 꿍꿍이가 있는 목적 지향적인 남자, 즉 거짓말쟁이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죠.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너한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 아냐. 네가 이렇게 매력적인데, 혹은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성적인 끌림을 동반하는 건 맛있는 음식을 보고 식욕이 도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당당하고 부드럽게 표현할 줄 압니다. 이러한 건강하고 솔직한 태도는 여성에게 이 남자는 음흉하게 뒤통수를 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마저도 세련되게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강렬한 신뢰감과 안도감을 심어줍니다. 본능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하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로맨틱하게 긍정할 때 관계의 긴장감은 가장 매혹적인 색깔을 띠게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은 대화의 여백도 채울 줄 알고 숨겨진 본능도 당당하게 마주할 줄 아는 성숙함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진짜 콤플렉스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통장 장호, 작은 키, 혹은 자신 없는 외모. 만약 당신이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치명적인 약점들을 무심코 입 밖으로 꺼낸다면 그 순간 당신은 그녀가 가장 도망치고 싶어하는 최악의 남자가 되고 맙니다. 당신의 키, 통장 장호, 혹은 외모의 아쉬운 점들. 솔직히 말해서 누구에게나 단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단점이 관계를 파괴하는 진짜 흉기로 돌변하는 순간은 그것을 소유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입술을 통해 그것을 시인하고 상대방에게 꺼내어놓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사실 제가 키가 좀 작아서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제가 아직 차가 없어서 데이트할 때 좀 불편하실 텐데 제가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성격이라서요. 많은 남성들이 이런 말을 내뱉을 때 스스로를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면 상대방이 모성애나 넓은 이해심을 발휘해 아유,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라고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라는 로맨틱한 환상에 빠져 있죠. 하지만 냉혹한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단점을 시인하는 순간 여성의 무의식 속에서는 그 단점이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미래의 시간에 대입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매번 데이트 코스를 다 짜고 결정을 내려줘야 하겠구나. 이 사람과 만나면 내가 계속 불편함을 감수해야겠구나. 즉, 당신의 솔직한 고백은 아름다운 진심이 아니라 당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리스크를 그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무언의 책임 전가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솔직함의 탈을 쓴 폭력과도 같습니다. 차가 없거나 키가 작은 것은 이미 보면 압니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굳이 그것을 언어로 확인시켜주며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는 순간 그녀는 엄청난 피로감을 느낍니다. 단점은 남에게 어필해서 이해를 갈구할 대상이 아니라 조용히 내 안에서 극복해 나가야 할 나만의 숙제일 뿐입니다. 타인에게 동정을 구걸하는 순간 남자의 매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오히려 당당해지세요. 당신이 당신의 결핍 앞에서 여유를 잃지 않고 떳떳한 태도를 유지할 때 상대방 역시 그것을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장점들이 서서히 그 자리를 채우게 되죠. 내가 가진 부족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남자.
결코 자신의 짐을 여자에게 떠넘기지 않는 단단한 남자. 바로 이것이 단점이 부각되지 않는 여유로움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치명적인 약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마인드셋을 갖추었습니다. 리스크를 지웠으니 이제 관계는 평온하고 아름답게만 흘러갈 것 같나요? 안타깝게도 당신이 안심하고 멈춰선 바로 그 평온함의 한가운데서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는 아주 무섭고 조용한 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가 보내는 가장 위험한 경고신호, 바로 퇴화의 공포 말입니다. 결핍과 단점이라는 위험한 뇌관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드디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호수 위를 항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당신이 모든 리스크를 통제하고 완벽한 안정을 이루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적이 조용히 관계의 밑바닥에서부터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연인들을 소리 없이 갈라놓는 잿빛 안개, 바로 지루함이라는 이름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루함을 사랑이 식어가는 과정, 혹은 익숙해짐의 당연한 결과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곤 합니다. 늘 가던 식당, 매번 비슷한 분위기의 카페, 뻔한 전개의 영화 관람, 데이트의 패턴이 반복될 때 느껴지는 그 무미건조함을 그저 시간이 흐르며 겪는 자연스러운 권태기라고 합리화하죠. 하지만 진화심리학과 무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지루함은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울리는 아주 강력하고 원초적인 생존의 경고등, 즉 퇴화에 대한 공포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무의식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새로운 자극을 흡수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에 정체되어 발전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을 생존 경쟁에서의 도태, 즉 퇴화로 인식합니다. 여성이 당신과의 관계에서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본 영화가 재미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남자와 함께하는 나의 시간과 영혼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구나라는 무의식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그 퇴화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본능적으로 이별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영혼의 정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지루함을 타파하기 위해 지갑을 엽니다. 더 비싼 오마카세를 예약하고, 더 먼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고, 더 화려한 선물을 준비하죠. 하지만 물리적인 장소를 바꾸고 돈을 쓰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은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야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그녀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하고 당신을 매일 새로운 우주처럼 느끼게 만드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만약에 라는 프레임을 활용하여 그녀의 상상력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카페에 마주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지금 당장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간직할 거야? 아니면 가족들한테는 솔직하게 말할 거야? 만약 네가 1억을 받는 대신 3년 동안 일을 못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유희적인 질문들은 굳게 닫혀있던 상대방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일상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유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저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이지만 그녀의 뇌는 당신과의 대화를 매우 흥미롭고 자극적인 탐험으로 인식하게 되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이 일상에서 얻은 작은 통찰과 인사이트를 공유해보세요. 요즘 내 일상을 짧게 영상으로 기록해보기 시작했는데 그냥 흘려보내던 출퇴근길도 다시 보니까
느낌이 참 다르더라고. 예전에 같이 봤던 영화 어바웃 타임의 마지막 장면이 왜 그런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우리도 이번 주말에는 별거 아닌 일상들을 한번 기록해 볼래? 이런 대화는 어떤가요? 당신은 단순히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남자를 넘어 그녀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선물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높여주는 매혹적인 가이드가 됩니다. 나를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내 영혼을 퇴화의 늪에서 건져내어주는 남자. 여성은 이런 남자에게서 절대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우러러보고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당신은 관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지혜까지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상대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이 맹목적인 선의에 취한 나머지 아주 비극적인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당신의 그 착하고 다정한 배려가 어느 순간 그녀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든 관계의 미로와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온 당신에게 드디어 한 여자의 영혼을 영원히 머물게 할 최후의 안식처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엄청난 재력도 눈부신 외모도 희생적인 헌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감정의 고요함입니다. 흔히 남자들은 여자가 감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낼 때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과장된 리액션으로 열심히 맞장구를 쳐주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타개할 완벽하고 이성적인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감을 느끼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여자가 일방적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감정의 파도를 일으킬 때 그녀가 곁에 두기를 열망하고 깊이 존경하게 되는 남자는 역설적이게도 감정의 변화가 가장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매번 작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같이 호들갑을 떨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직장 상사와 아무리 큰일이 터져도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며 평온함을 잃지 않는 상사 중 당신은 누구에게 더 깊은 의지와 안정감을 느끼나요? 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바라는 것은 내 감정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연약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나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방파제, 그 압도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원합니다. 남자의 그 평온한 태도 자체가 여자의 스트레스를 녹여내고 결국 그녀가 당신을 자신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우러러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단한 평온함 위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대화에 예술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공감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 라는 여자의 토로에 아이고 진짜 고생했네, 많이 힘들었겠다 라며 영혼 없는 기계적인 위로를 건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맞장구일 뿐 결코 공감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감이란 그저 상대의 말에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상대와 동일한 감정의 기억을 꺼내어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나도 신입사원 때 별것도 아닌 걸로 매번 트집 잡고 일 다시 하게 만들던 상사가 있었어. 진짜 생각만 해도 숨 막히지 않아? 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 이렇게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비슷한 감정의 파편을 기꺼이 공유할 때 여자는 비로소 이 남자는 내 영혼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강렬한 전율을 느낍니다. 해결책을 들이밀며 그녀의 입을 닫게 만드는 대신 같은 감정의 선상에서 그녀가 더 깊은 속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도록 안전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낭만적이고도 치명적인 공감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파헤쳤던 관계의 심리학은 결국 7가지의 위대한 축으로 완성됩니다. 대화의 여백을 우아하게 채우는 똑똑함, 고결한 거짓말을 버리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성적 매력, 치명적인 단점을 스스로 통제하는 무해함, 뇌의 퇴화를 막고 끝없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동의를 구하는 세련된 배려, 같은 기억에 주파수를 맞추는 교감,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흔들림 없는 고요함입니다. 당신의 콤플렉스와 단점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화려한 치장을 덧칠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결핍을 덤덤하게 끌어안고 내면의 불안을 잠재워 스스로 평온해지는 순간, 당신을 가리고 있던 뿌연 안개는 걷히고 당신 고유의 장점들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돌고 돌아 마침내 당신이라는 깊고 고요한 호수에 안심하고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낭만주의적 기량과 지혜의 예술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내면의 고요한 평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